지금 AZ 스크린 리코더라고 하는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화면 캡처 프로그램하고 녹음 프로그램 하이큐 MP3 리코더라는 걸로 녹음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추운 겨울날에 침상에 앉아서 지금 마인드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인드맵을 시작한 지가 꽤 됐죠. 1994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6, 7년 됐나? 이미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났네요. 그리고 이제 업무에서 이거 이용을 하다가 제 아이들을 통해서 학습법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그걸 제가 한 10여 년 동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을 가르쳐 온 게 2001년도부터니까 이것도 근 20년 가까이 됐네요. 그러지 않아도 2020년 지금 이제 1월 1일인데 2020년 1월 1일에 이제 지금부터 이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특히 초등학생부터 제가 권하려고 그래요. 마인드맵 학습법은 배우는 사람이나 이걸로 공부하는 사람이나 또 저처럼 지도했던 사람이나 다 아주 쉬웠고 아주 자연스럽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태블릿도 오래됐어요. 얘도 저도 오래된 사람인데 얘도가 지금 7년 차에 접어들죠. 너무 좋은 건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 한번 써보면 이거 다시 만지기 싫어할 것 같아서 사망할 때까지 쓸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꽤 써보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새로운 마인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여기서 뉴 스케치 3840 픽셀에 2160 거의 4K 풀 HD에 가로 세로 2배씩 면적으로 4배입니다. 스케치북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앱. 역시 저도 이것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한 7년 했기 때문에 벌써 많은 걸 제가 했죠. 이제 그림 가져오기 위해서 아무래도 예쁜 중심 이미지를 하나 갖고 오죠. 조그만 집들이죠. 가져왔고 그럼 여기다가 가지 너무 많으면 좀 그러니까 컬러로 된 가지를 6개짜리를 하나 갖고 오죠. 이거 뭐 다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예, 오케이. 저 뒤로 들어왔죠. 그럼 이거를 이 밑에 있는 거랑 합쳐버리죠. 그리고 이 레이어 하나를 위로 올리고 오케이. 자, 여기에서 마인드맵 학습법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수천 명, 수만 명을 가르쳐 본 건 아닙니다. 그래도 몇백 명 정도는 아주 성공을 시켰거든요. 자, 이거는 뭐 한마디로 스스로 발견하는 아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로 키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SQ3R 방법 중에서 S, 서베이, 조사하는 데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퀘스천, 질문하는 데 그리고 이 중간에 read가 있어요. 질문에 답하면서 읽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넣은 게 바로 여기서 프레젠테이션, 아이들이 발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게 돼요. 바로 들어주는 사람과 발표자와 Q&A 그러면서 아이들이 주도적인 학습자로 커나간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길어질지도 모릅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려고 그러면 어쩌면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부, 3부, 4부 이렇게 나눠서 해볼게요. 이거 굉장히 좋다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발견하는 아이입니다. 공부에서 스스로 발견.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고 아이 스스로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발견을 하려면 발견의 지침은 알려줘야죠. 발견술이라고 하죠. 발견술. 그것도 현대적 의미의 발견술. Modern Heuristic. 이렇게 좀 길게 누르면 색깔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마인드맵의 특징이죠. 같은 주제는 연결이 되어 있고 그건 같은 색으로 카테고리를 구분한다. 아이가 스스로 재미있게 발견해 나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 버튼을 누르면 이제 컬러를 자기 자신이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주로 마인드맵에서는 글씨나 이런 거는 다른 건 변화를 시켜도 글씨는 검은색으로 씁니다. 스스로 구조를 발견하게. 구조를 발견해서 그걸 갖다가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컬러로 구조화하는 형식이거든요. 카테고라이즈라고 부릅니다. 카테고라이즈 혹은 스트럭처. 카테고라이즈나 스트럭처가 되면 일단 눈에 들어옵니다. 본인이 그걸 만들었으면.
첫 번째 예습하는 과정, 그 다음에 수업 듣는 과정, 복습하는 과정 다 좀씩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이 겨울방학에 아이들이 했으면 좋을 주로 다음 학기에 대한 준비, 이거를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음 학기가 돼서 수업을 들을 때, 또 복습을 할 때, 또 시험 준비를 할 때, 또 학기 말을 대비할 때, 이럴 때는 또 다른 지침, 여기서 이어지는 지침이지만 이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발견을 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먼저 아이에게 교과서면 교과서, 제일 첫 번째는 저는 방학 때니까 편안하게 첫 번째 시작하는 아이들은 공부 아니다, 공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 책 한번 조사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을 조사, 너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그림이나 이런 걸로 한번 종이에다 옮겨봐. 공부하는 거 아니다, 공부하지 마, 재밌게 놀아봐, 이런 식으로 살살 꼬신다 그러나 공부라는 건 알아요, 애들도. 그런데 좀 방식이 독특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애들한테 좀 호기심을 끌도록 합니다. survey죠. SQ3R 방식 중에 survey, 로빈슨 교수의 SQ3R, 그 다음에 모티머 제이 애들러 박사의 How to Read a Book 중에 기초 독서 말고 두 번째 inspectional reading, 점검 독서, 두 분 다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읽지 마라 말이에요. 껍질만 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지, 이분들도 아마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공부에 대한 부담 주지 말고 표지,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것, 관심이 가는 것, 뭐 이 정도로 봐라 그랬지. 그 사람들은 기록하라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너 마인드맵으로 옮겨봐, 이렇게 마인드맵 규칙을 가르쳐 줍니다. 손으로 하는 마인드맵 규칙은 제가 바로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마인드맵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마인드맵 규칙에 준한 겁니다. 그래서 마인드맵 규칙으로 옮겨서 작은 그림이나 아주 함축된 그림이나 혹은 함축적으로 압축한 키워드로 그걸 나타내봐라. 절대로 길게 쓰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짧게 키워드로 해줘야 돼요. 요즘 키워드 세상이라는 거 아시죠? 검색할 때도 키워드로 검색하잖아요. 부담 없이 조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마인드맵을 작성시킵니다. 이때 아이들은 이제 물어봐요. 아주 안 가르쳐주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질문도 스스로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그 질문에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잘했어. 그래 너 그걸 봤어? 잘 보지 못하는 거 있어요. 무슨 어떤 출판사 거다, 편집진이 몇 명이다, 뭐 이런 거. 편집진이 전부 서울대학교 출신이네요, 뭐 이런 것도 알아내고.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회 책을 보면서 2학년에 3학년 올라오는데 저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4회가 어떤 장소예요? 아니면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야, 이건 뭐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해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과연 교회가 장소일까? 교인들의 모임일까? 거기까지 확대 해석을 하게 하는 아주 놀라운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서베이, 조사를 하는데 주로 차례에 나온 것들이 거의 들어가요. 목차. 대제목, 대단원의 제목이죠. 대단원, 중단원, 그 다음에 소단원. 이 구조대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용어들이죠. 용어들은 거의 대부분 표시가 나잖아요. 두껍게 한다든지. 선생님 이것도 해요? 오, 잘 찾았어. 그거야 바로 그거.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때 찾는 게 조금 달라요. 국어 과목에서 찾는 거, 수학에서 찾는 거, 사회에서 찾는 거, 과학에서 찾는 거. 그때는 아이들과 좀 토론을 합니다. 국어에는 뭘 찾을까요? 첫 번째, 국어는 글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국어는 아시다시피 4가지 구분으로 해요.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그 중에서 자세히 보면 이게 읽기인가, 쓰기인가, 말하기인가, 또 중간에 문법이 들어가고, 이게 어떤 글인가, 이야기인가, 시인가, 설명하는 글인가, 주장하는 글인가, 혹은 희곡인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걸 체크하게 합니다.
그거는 글의 종류와 어떤 분류들이죠. 수학 같은 경우는 6대 영역이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5 영역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중학교 이후에도 5개 영역을 가르칩니다. 측정까지를 초등학교 때 가르치고 중학교에 올라가면 측정은 이미 이제 뭐 리터, 톤, 뭐 킬로미터, 미터 이런 건 더 이상 안 다루니까 거기서 그게 빠지면서 규칙성과 함수가 들어가요. 수학은 6대 영역 중에 초등학교에서는 5대 영역이 있습니다. 이건 수와 연산이고 이것은 측정이고 이것은 도형이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개념, 말하자면 용어죠. 용어와 기호, 약속 이런 걸 찾아나가게 합니다. 이것만 들으셔도 여러분들 과목별로 무엇이 중요한지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시죠? 사회는 3대 영역이 있죠. 지리, 역사 아시겠죠? 뭔지. 그 다음에 정치, 경제가 들어가는 일반 사회. 중요한 건 지도죠. 지리에서 지도죠. 그 다음에 역사에서 역사과 부도, 지도, 도표. 그 도표가 몇 개 있느냐? 어떤 그림이 몇 개 있느냐? 3대 영역 중에서. 그리고 과학 4대 영역이 있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요즘 생물을 생명과학이라고 하기도 하죠. 과학은 4대 영역. 과학은 이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쭉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실험과 관찰이죠. 관찰과 실험의 목적과 결과. 이건 뭐 수능에도 나오고 길어지면 중간에 2번째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체크해 나갑니다.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이제는 아이들이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crucial. 그리고 crucial이라고 그럽니다. 구분을 할 수 있게 돼요. crucial과 trivial을 구분하게 됩니다. 무등생의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구분하게 돼요. 그 중요한 것에 힘을 집중을 하죠. 무엇이 중요한가 아이들이 이제 알아나갑니다. 그걸 몸으로 알고 거기다가 비로소 question, 질문을 던집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끊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퀘스천 마인드맵, 질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을 만들고서 제가 또 하나 더 집어넣은 게 그리고 답하면서 읽고서 준비가 되거든 저희 같은 사람들 또 동급생들 앞에서 발표를 시킵니다. 그 발표를 시키고서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던지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제가 사이트에 그런 것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이를 감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초등학교 전 학년 전 과목 마인드맵을 아이의 발표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 아이가 제대로 조사해야 하느냐를 알기 위한 하나의 지침을 제가 내려드리는 겁니다. 해답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보면서 아이에게 최소한 우리 성인들은 이런 거 한 번만 보면 그래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질문을 알거든요. 아이들을 위한 질문을 해줄 수 있도록 우리들 내일 말씀드릴 거는 바로 우리들 교사나 혹은 들어주는 사람들이나 리더나 이런 사람들은 아이를 가르치고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이가 스스로 발견하게끔 도와주는 도우미입니다.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 블로그에는 첫 번째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거에 의해서 제가 한 거지 제 임의로 한 게 없습니다. 과학이면 과학, 수학이면 수학 이 모든 것들 과연 3, 4학년에서 뭘 배우고 5, 6학년에서 뭘 배우고 중학교에서 뭘 배우고 고등학교에서는 뭘 배우느냐 체계적인 그거 안에서 해주는 거니까 그 근거까지 제가 밝히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해서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나라 교육과정 자체를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한 제 강의를 들으실 때 필요한 각종 양식들도 제가 제공을 합니다. 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갖고 공유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운로드를 하셔서 어떤 교회나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어떤 가정이나 모여서 하실 때는 이걸로 프린트를 해서 쓰세요. 아니면 다음에 또 쓰시기 위해서는 자기의 이거는 좀 제가 본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다시 이쪽으로 갖고 와서 제가 로그인 안 한 상태에서 이거는 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입니다. 이리로 들어가 보면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바로 여기에 자기의 구글 드라이브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에 추가를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해서도 쓰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상당히 큰 이미지로 인쇄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300dpi 인쇄 선수로 150선에 맞춰 놓은 거니까 A3가 됐든 A4가 됐든 아주 깨끗하게 나오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또 여기에 있는 나머지
이런 이미지들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바로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저처럼 태블릿에 그걸 쓰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 놓고 가져다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질문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어떻게 질문에 답하면서 읽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느냐, 과연 들어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스스로 발견하는 아이, 주도적인 학습자로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